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장비 일을 시작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죠. 아무리 인맥이 좋고 장비를 다루는데 필요한 자원이 충분해도 대부분 견디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일은 실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하는 작은 실수는 그래도 대체가 가능하지만 중장비에서 작은 실수 하나는 공사 비용을 크게 바꿔놓거나 일정에 차질을 두고 심지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욕이란 욕은 다 먹어야 하죠. 기술을 배운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중장비는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익힐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업계는 오래된 문화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잘 맞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MZ세대는 워라밸을 추구하고 빠르게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이곳은 이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곳이죠. 여기서는 능력을 통해 인정받아야 하지 처음부터 대접받는 곳이 아니니까요. 진입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 일을 시작한다 해서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장비 업계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잡부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 현장은 정말 좋은 배움터일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젊은 나이에 이 일을 시작하면 친구들이 놀러 다니는 동안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없어요. 출근 시간은 해가 뜨는 새벽이고 퇴근하면 피곤해서 바로 잠들기 바쁘죠. 버티지 못하면 빨리 떠난 것도 방법이에요. 이 일이 버티기 힘들다면 빨리 다른 길을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버티기입니다. 버티면 결국 모든 게 내 것이 되는 법이니까요. 흔히 말하는 일반식에는 법칙이 있잖아요. 최소 1, 2년은 꾹 참고 버텨야 이 일에 적응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야 비로소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라 할 수 있죠. 이 과정을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구도와 스케치를 잡는 것처럼 1, 2년 동안 기초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을 무사히 넘겨야만 본격적으로 색을 채우고 멋진 그림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거죠.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듯이 이 시간 동안 쌓은 경험이 이후 경쟁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젊은 사람이 노가다를 한다는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요. 솔직히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보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기술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알게 되지만 사회적 인식은 그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필요하겠죠. 중장비 기술 능력이 어느 정도 평균에 도달하면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됩니다.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배차를 받아 현장에 가면 현장 사람들은 무엇보다 초보자가 안 오길 바라죠. 하지만 초보티를 안 뗀다는 건 참 어려운 힘든 일이죠. 웃긴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선 자주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하러 들어오면 일단 준수가 깎이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나이가 있는 분들이 현장을 이끌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경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을 꺾기 쉽지 않습니다. 현장은 대체로 바가지질만 봐도 이 사람이 장비를 얼마나 다루는지 바로 알아챕니다. 결국 장비를 부르는 건 돈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첫 바가지와 태도에서 초보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고 그에 따라 대우도 달라집니다. 초보티를 안 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곧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죠. 또한 눈치를 잘 보면서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집을 부려야 할 때도 있지만 너무 고집을 부리면 오히려 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방식을 잠시 내려놓고 현장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면 누가 당신을 쓰겠습니까? 돈은 현장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고 싶다면 현장 사람들을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의뢰 입장에서 일을 시작하기에 주문자의 요구에 맞춰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문자가 검색을 칠해달라 했는데 마음대로 회색을 칠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통틀어 일머리라고 하죠. 작업을 할 때도 현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하더라도 때로는 처음 배우는 것처럼 다시 적응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톱하기 순서를 거꾸로 하라고 요구가 있으면 그에 맞춰서 작업해야 합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장비에서 내려서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가 나올 겁니다. 내가 배워온 방식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존심보단 현장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장 사람들의 말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일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래서 나보다 동급인지 상급인지 하급인지 체크를 하면서 현장에서 태도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현장의 반장님들은 자주 만나고 함께 일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을 떠넘기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나만의 대처법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